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최근 나토 2030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중국의 존재가 유럽이 당면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첫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나토 2030 보고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는 러시아처럼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과 야심을 확대해 나가면서 민주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이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러시아 못지않게 중국이 이야기하는 위협에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의 의뢰로 외부 전문가들이 작성한 67쪽 분량의 보고서인데요. 지금 표지 보이시죠? 지난 1년간 이 중국에 대한 유럽의 생각이 한층 미국의 입장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강경해졌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자유세계 진영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꾸준히 전 세계에 알려왔는데 유럽연합도 여기에 적극 동조하면서 중국을 미국과 함께 견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국가안보와 나토 정보 공유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토 보고서는 또 권위주의에 기반을 둔 중국이 영토 확장의 야망 때문에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인 주체로서 유럽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체제의 경쟁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체제의 경쟁자로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이 5G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의 인프라를 접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 사이버 교란 및 지적 재산권 탈취 등으로 유럽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2030 시대에 힘을 통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결속을 통해서 중국의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또 유럽연합이 행해야 될 4가지 사항을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토는 이 동맹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중국의 다양한 술책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고요. 동시에 이 나토 회원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토는 2030년까지 중국의 팽창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 더 많은 협력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나토는 동맹국 내 중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유럽연합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앞으로 중국과의 모든 교류에 나토 회원국들의 강력한 응집을 바탕으로 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나토는 중국과 정치적 대화의 통로와 협력의 기회도 계속 열어두지만 본질적으로 방어적이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비상식적 공격에는 반드시 유럽연합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이 있을 것임을 중국이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를 제안한 겁니다. 자, 이런 EU30 보고서가 공개가 되니까 중국 당국은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이제 SCMP,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에서 발간되는 신문인데요. 이 SCMP가 지난 7일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담당 중국 관계자 측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을 유럽이 직면한 위협으로 공고한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경악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고서 발간 직후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서 언급된 중국 위협을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나토 회원국의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했습니다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이런 설명이 이 SCMP에 적혀 있습니다. SCMP는 이어서 이 나토 전문가인 루이 사이먼 브루셀 자유대 교수가
유럽과 중국의 대결이 미국과 중국처럼 노골적인 힘의 대결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대 독재 국가라는 좀 더 광범위한 이념적 충돌임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도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아넬릭스 포크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중국이 나토의 영향권 내에서 군사력과 악의적인 전략적 투자, 허위 정보 캠페인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토는 방위를 위한 새로운 협력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U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급변하게 된 요인이 뭐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SCMP는 중국과 인도의 대치 상황도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은 인도가 유럽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 외에도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나토 2030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인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도 이 유럽 연합 국가들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주는 영국 연방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국 연방 국가로서 유럽 연합이 좌시할 수 없는 나라죠. 이게 호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호주라는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는 평가도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호주산 와인 그리고 소고기 등의 수입 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무역 보복을 하고 있죠. 또 인도와는 국경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 유럽 연합 국가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도발이 유럽 연합의 어떤 한 국가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공동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콜라스 샤피 유럽 연합 주중대사가 10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발언인데요. 미국과 유럽은 발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무력 위협과 보복 등 공세적으로 나서는 중국의 호전적인 전랑 외교에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해가지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피 EU 주중대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건데요. EU가 미국 차기 행정부와 대중 정책에서 일치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샤피 대사는 이어서 중국에 협력할 용의가 있고 중국이 협력할 준비가 되면 언제라도 최대한 협력하겠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러면서 협박과 유협, 유압적인 외교인 그 전랑 외교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는 공통인식이 요구된다. 이렇게 언명을 한 겁니다. 또한 샤피 대사는 남중국해에 대한 항해의 자유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면서 이 남중국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가 동남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샤피 대사의 남중국해 관련된 발언은 중국이 최근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고 또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 등이 간섭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샤피 대사의 일련의 발언은 사실상 유럽연합 국가들의 뜻을 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공동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되었건 바이든 행정부가 되었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고 이걸 미국 단독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중국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동맹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홀로 중국과 애로운 싸움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 및 호주를 비롯해 가지고 인도, 일본 같은 이런 쿼드 국가들과 함께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런 가치를 앞세워 가지고 동맹국의 개념에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전략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5G 배제 주장을 포함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도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 대중국 전략이 앞으로는 압박 수위도 그렇고 또한 그 강도도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을 이어간다 그러면 중국 포위 작전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고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할지라도 중국을 향한 강경 정책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캠프는 지난 10일 캐서린 타이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수석 무역고문을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의 대표로 지명을 한 거죠. 타이 지명자는 대만 출신 이민자 부모를 둔 대중 강경파입니다. 이 USTR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분쟁 등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에 맞서는 이런 중국 관련 제소를 도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을 다자주의 방식으로 압박해야 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의 팽창 억제를 위한 봉쇄 정책이 수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가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동맹국들을 규합해 가지고 중국 포위 전략을 수행하고 더불어서 일본, 호주, 인도는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적극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도 지속될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의 대미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압박도 거세게 아마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SCMP도 지난 1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USTR 대표로 대중 강경파인 캐서린 타이를 지명한 것은 중국을 계속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시도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거세게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에 독자적으로 홍콩 인권법과 위구르 인권법 등을 제정해 가지고 베이징에 압력을 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럽연합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도 함께 홍콩 문제, 티벳 신장 지구 같은 이런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과 대만과의 관계 개선도 급물살을 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중국은 공공의 적으로서 등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9월 17일 공공의 적이 된 중국이라는 정세 분석을 통해서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는 540회에 나옵니다. 이 정세 분석에서 지난 9월 14일 화상으로 열린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 3명이 인권과 무역을 앞세워 가지고 시진핑을 공격하고 압박했다.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미셸 상임의장은 회의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무역 상대국이지 무역을 벌일 놀이터가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양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중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유럽 내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무역 분야에서 중국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거죠. 미셸 상임의장은 이어서 시진핑을 향해서 홍콩 문제, 중국 신장과 티벳 소수 민족에 대한 우려 등을 직접 제기를 하면서 시진핑을 몰아붙였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우리는 중국의 홍콩 주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운동가와 언론인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중국이 시장 개방을 뜻하는 투자 협정을 정말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라 그러면서 중국과의 협력은 상호주의, 공정 경쟁이라는 특정 원칙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이날 정상회의는 결의안도 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죠. 중국은 최근 들어서 EU에 중국에 대한 반감을 고려해가지고 외교력을 총동원했습니다만은 유럽 쪽으로부터 핀잔만 듣고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서 대우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 5개 나라를 순방했고요. 왕이 부장이 귀국하자마자 양세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스페인과 그리스를 찾아서 또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이 반중 분위기의 유럽을 되돌리는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 이런 중국 보이콧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힘을 무기로 해가지고 중국과 상대하는 국가들을 윽박지르고 무시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중국의 한 관영 매체의 편집인이 뭐라 그랬냐면 호주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호주는 신발에 붙은 껌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돌에 문질러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호주 같은 나라를 그렇게 말했으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죠. 하여간 노골적으로 호주를 비하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단지 호주만 분개한 게 아니라 영연방 국가들 모두 중국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진핑 집권 시기에 공격적인 전랑 외교가 중국을 스스로 고립화시키면서 공공의 적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대의 중국의 고립화는 거세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중국도 이런 흐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자초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어떠한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